2023년 11월 6일 오후 10시 2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국내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상승 사이드카가 좀 나왔고, 정말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어제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예상했었던 바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놀랍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엄청 크게 오르는 거는 조금 이제 의외였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플러스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들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제 걔네들이 이제 표적이 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도 이제 거진 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수급에 주도를 했고, 이제 매수 필두는 이제 외국인들이죠. 이제 바닥에 이제 내려왔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공매도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이슈가 중점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이제 지표를 좀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5%가 올라왔고 코스닥이 7%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하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쉬운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시총이 높은 애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거진 코스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걔네들이 이제 주도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라오면 이제 이런 지수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 및 이제 바닥에서 잡은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오늘 같은 날은 베스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애들은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락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좀 미미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좀 먹을 게 그러니까 좀 자리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증시가 갭이 뜨면서 그 아래 구간에 이제 갭을 메우려고 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지금 뭐 증시가 반등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좀 집중을 좀 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내일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은 일단 공매도 관련 애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찌됐든 2차 전지 포스코 계열사 뭐 리튬 등 뭐 대형주들 뭐 종목은 저보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를 뽑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다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들 애들이나 포스코 계열사들이나 기타 시총이 높은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오늘 수급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 상승 말고는 사실 기타 외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가 제일 중요한 상태고 외국인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후발주들을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 2차 전지를 사실 보유를 하고 있진 않아서 2차 전지 이제 저 수급들이 과연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된다면 저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AI, 반도체 로봇, 뭐 기타 메타버스라든지 뭐 기타 이제 개별적 테마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을 봤을 때는 반도체 로봇 AI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치면 이제 AI하고 반도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 두 가지 틀은 뭐 자동차도 엮일 수가 있고 뭐 등등 너무 많아서 일단 큰 틀로 잡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매도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수급이 뻗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이 이제 저 세 군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이제 시총이 높은 애들이 이제 원체 많다 보니까 일단 다시 쟤네 자체로서도 좀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급 상태에 따른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주들은 굳이 안 써도 되죠.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조국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비법률적 명예회복, 관련주 화천기계 등 뭐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로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른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출마 뜻을 좀 내비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과연 이제 행보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 이준석 신당 합류론 비명계 일부 만나서 신당 동료. 현재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정치 테마주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과거에 조금 있었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재료성으로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고, 이제 이준석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전 국힘 대표 신당 창당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손을 잡고 이제 잡을성을 시사한 가운데 비명계 의원이 실제 전 이 대표와 만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자, 다섯 번째. 소닉스가 코스닥 상장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인데 얘네가 RF 필터 파운드리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마가 좀 주목이 될 때 새로운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섯 번째, 삼성전자 AI 포럼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엠롱,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루스, 폴라리스 오피스, 삼진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7일 수원 컨벤션에서 이제 삼성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고, 차세대 이제 영국 역량 강화를 위한 AI와 C, 영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이 7번째일걸요. 7번째고, 그다음에 일단 뭐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CEO도 일단 참석을 한다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 이제 뭐 포럼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7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범부처 협력 양자암호. 일단 요거는 관련 엑스게이트, 코이버,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이게 이제 7일 내일 일정 중에 또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좀 나오긴 했었던 이슈였긴 했는데 7일 좀 일정이 좀 있어서, 양자암호 통신은 이제 양자 인터넷을 이제 상용 분야에 활용한 양자 분야 대표 산업화 기술인데, 과기부 양자키 관리 장비 제품이 7일 국가정보원이 시행하는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고 이제 밝혔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뭐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7일날 일단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게 내용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금 보유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상승을 시점을 했으면 뭐 어찌됐든 모르겠지만 급격한 건 상승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또 자본들이 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연말이 지금 이제 12월 달이 얼마 남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 연도가. 그래서 보통은 투자자들은 이제 연말쯤에 현금을 보유를 해서 이제 내년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익 실현을 거진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 보유를 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상승을 시켰으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고, 이제 연말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아주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이게 지금은 되게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